자, 어제 이종섭이가 호주로 갔어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빼돌리는 거잖아요. 심지어 윤석열의 공범이야. 정범일 수 있겠다. 네. 주범은 윤석열, 이종섭이는 정범. 그래서 공범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분명히 이제 해병대 전우회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몇 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못 봤다잖아요. 그러면 전날 간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가서 미리 잤나 봐요. 그 있잖아. 잠을 10시간 못 잘 것 같으니까 사무실에서 자는 거랑 똑같은 거네. 내가 그런 적 있어. 사무실에 아예 자버리는 거. 예. 근데 어제 MBC 단독이 이거였었지. 이정섭을 알아보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취재진 다 있는데 오신 건가 했더니 한참 답을 안 하더니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냐고. 그러니까 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냐. 저게 국민이 할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종섭 씨한테 묻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까지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도망치듯이 가는 거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거죠. 맞죠. 우리가 할 말이지 사실. 예. 우리가 할 말이지. 봐봐요. 초스피드 일사천리. 3월 4일 날 호주 대사를 임명해요. 6일 날 MBC에서 출국 금지 상태더라 라고 보도를 하니까 7일 날 이종섭이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받는 거예요. 수사에 협조하겠다. 그리고 8일 날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해제시킵니다. 출국 금지는 법무부 소관이니까. 그리고 10일 날 호주로 가버려요. 이놈의 정권은요. 이게 아마 총선에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이 임명됐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대사로 임명됐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저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절차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출국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못 간다. 근데 그거를 하루 만에 풀어버리고 나갔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저기 가서 호주 대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벌써 이미 이종섭의 별명은 도주대사 이종섭이 됐습니다. 도주대사. 무슨 호주 대사예요. 진짜. 호주로서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호주가 역사가 시작된 게 그 범죄자의 섬으로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예. 자, 변상욱 기자의 SNS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주의 대사관은 캔버라. 그런데 호주 대사 발령받은 사람이 왜 브리스번으로 날아가는 것인지, 총영사관이 있는 시드니도 매일 국적기가 날아가니 시드니로 가서 캔버라로 가야지. 브리스번은 영사관 분관도 아닌 출장소일 뿐인데 대사가 영사관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하나 결국 분노하는 시드니 교민들을 피해가겠다는 것인데. 아, 시드니 교민들이 분노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안 내리겠다. 내리면 또 꼴사나운 모습 그렇죠. 만들어지니까.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공항에 어마어마했죠. 야, 저거는요, 진짜 총선 때 엄청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종섭 장관님이 어딜 도망가십니까? 대통령실 해병대 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범위 높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보면 뭔가 BTS가 왔나 싶을 거 아닙니까? 어제 실제로 그랬대요. 예. 막 기자들 엄청 오니까 저기 케이팝 팬들이 어디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범인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여기 지금 남영희 위원장님도 어제 개소식 끝나고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급박하게 민주당이 움직여서 저기에 집결해서 진짜 이종섭이 나가는 꼴을 이제 못 나가게라도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간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또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료를 떠나 보낸 해병대도 많이 와 있었어요. 맞죠. 어제. 네,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근데 해병대 전후에 그 한 분 한 분의 인터뷰를 듣다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습니까? 야, 어제 MBC 같은 경우는 저거 충실하게 보도 잘했는데 어떤 언론은요. 이거 단신 처리한 언론도 있고요. 엄청난 사건인데 아예 보도 안 한 언론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총선 내내 윤석열을 괴롭힐 거고요. 이게 있다니까 얘네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여기서 호주 대사 임명을 처리하고 수사받게 하면 당연히 윤석열한테는 목을 조여오는 거겠지만 실제로 총선에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 버리면 민주당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작용 반작용이야. 그러니까 지금 2부에서 할 여론조사에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슈가.
사람들 뇌리 속에 그런 이슈들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정치를 모르는 자들이 저런 거예요. 도망가면 이종섭이가 뭐 영원히 호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볼까요? 한 1, 2년 후에 이종섭, 소환, 피의자 신분, 전환,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체포 이런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이종섭이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윤석열이 권력을 잃으면. 전화 왔었다. 꽝꽝꽝 때리면서 경로했었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주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볼까요? 아까 왜 시드니로 안 갔는지가 이런 거예요. 이종섭 씨, 호주는 1868년 이후로 죄수 수송 안 받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호주가 신대륙처럼 발견이 돼서 유럽에서 죄수들을 되게 많이 거기요. 꽂았다는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특히 영국에서 많이 보냈죠. 감옥에 보내기 아까운 사람들 어. 버리는 심정으로 그 갖다 풀어놨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호주에 있는 저런 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런 분들이 교민들. 공항으로 몰려갈까봐 시드니로 안 갔다. 거기 땅덩어리 겁나 넓어. 두 사람 호주 안 가봤죠? 가봤죠. 지도는 자주 봤습니다. 마찬가지 가봤어요? 네. 그랬구나.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땅 엄청 넓어요. 이동하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니까. 아, 그렇죠. 네. 자, 폐륜 정권이란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죠. 폐륜 정권이란 말이. 어떤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 일제 양명주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 없는 거잖아요. 폐륜 정권이잖아요. 누군가는 죽여놓고 어떤 놈은 도망간단 말이에요. 진상 규명하면 되잖아요. 네. 이태원 참사나 여기 해병대 수사 개입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다 윤석열 책임이긴 하지. 근데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못하니까 최소한 총 책임자는 물러나주고 어떤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숨겨버리고 세상에 이상민이가 아직도 지금 행안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맞아. 너무 조용하니까 있는지도 몰랐네요. 그래도 한번 크게 회초리를 맞고 나니까 저기 좀 입을 닫고 사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윤석열이 그냥 도피시 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무마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진짜 이런 거 보면 그 베테랑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사과 한마디면 될 걸 일을 키우고 가지고 결국에는 또 국가적인 사건 사고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임성근 그 일사단장이 책임지고 해임됐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죽은 그 최상병은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만 사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안타까운 사고다. 그리고 대통령 사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까지 탄핵 사유로까지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게 더 놀라운 거는 총선 아젠다로는 딱 좋아. 그렇죠. 말하자면 200석. 네. 200석 얻어서 이거 특검해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건희 종합특검이나 이런 특검 한 2개만 딱 했어. 윤석열의 불법성이 드러났어. 탄핵이죠. 그러니까 이 탄핵으로 가는 그 빌드업에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하나 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화면 사진 보셨지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범인도 비특검. 이게 지금 다 윤석열과 한패고 대한민국에서는 군인이 군에 대한 군의 사고로 사망을 해도 저렇게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미국 정부만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미국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명화가 만들어질 정도로 군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 한 명이 그 군인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수해 복구 작업 중에 상관의 명령에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하게 됐으면 적어도 최소한 승진을 시키거나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어떻게 이제 군인들은 나라를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방부 보고서에 일사단장의 잘못이 적시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덮어서 내가 아는 이종섭이, 김태효, 임성근이 이명박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봐주자. 그게 작동됐던 거 아니에요. 사적인 인연이 작동된 거잖아요. 윤석열이한테. 그래서 사건을 다 엉클어뜨린 이 어마어마한 사건. 윤석열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잠깐 피해보자. 한자성어로 장두너미. 이종섭이를 잠깐 숨겨놓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대가리. 그 대가리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아, 선거 지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생각이 있으면은 이종섭이를 저렇게 도피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도 했지만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한국이 민주화에서 독재화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 때문이죠. 예. 독재화가 진행되는 42개의 나라에 포함됐다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래프. 저 그래프에 지금 노란 색깔 칠해진 곳 있죠. 이게 한국이에요. 갑자기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민주주의 관련된 지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져요. 작년에.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근데 이제 OECD 가입국이나 그러니까는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상위 20개 나라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마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경제적으로 후진국이거나 이제 막 그 도약하고 있는 시기의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이루어진 나라들 중에서는 독재라는 그런 신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경제적 선진국들에서도 그러니까 독재화가 아니라 극우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 정치적인 실패라기보단 복지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해야 하고 설계가 돼야 되느냐 하는 어떤 사회적인 반성의 차원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대통령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독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퇴행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자유만을 외치고 있는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우리나라 역사의 최악인 사람. 뭐 이승만은 뭐 그때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승만 이자보다 더 최악인 자는 나는 윤석열이라고 봐요. 이자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선을 빨리 앞당기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이 할 일이다. 잊지 마십시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심판, 대선 앞당기는 선거.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날의 퍼런나무니 마차님 타이스보 한잔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죠 지금. 네. 이분이 지금 호주 갔다 오셨나? 감사합니다. 부산 타이거스 해보긴 해봤어님.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재명으로 뭉치자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땡큐.